안녕하세요. 재영입니다. 오늘은 왜 중국은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을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보고 싶습니다. 자, 중국 왕서방,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큰형이죠. 시서방이 그 입장에서는 지금 두 번째 보는 건데, 껄끄러운 상대입니다. 한번 봤죠. 그리고 바이든 되고 나서 두 번째 보는 건데, 이 보통 사람들도 좀 껄끄러운 사람을 두 번째 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입장차가 굉장히 더 힘들고, 그리고 또 더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인데, 자,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중국 때리기는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더 힘들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하지만은, 사실 조금 엄밀히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공부를 좀 했죠.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을 먼저 조금 말씀드리면은, 중국은 공산당입니다. 공산당 입장 안에서 굉장히 일관된 내용을 꾸준히 추진했어요. 바이든이 됐을 때도 그렇고, 트럼프가 1기 때, 그리고 또 앞으로 2기가 됐을 때도 오히려 더 그런 입장은 똑같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입장 안에서는 우리를 건들지 않는 것 중에 무역이라든지 아니면은 돈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민하지 않지만, 민주주의, 인권 이런 것만 건들지 않는다면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겠다는 게 집권 제2기로 들어가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조그만한 속내입니다. 지금 중국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우리가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꽤 오래됐죠. 사실은 벌써 코로나 전이니까. 그때 처음에 첫 임기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트럼프가 딱 나타나서 얘기한 것 중에 중국이 우리 모든 문제의 원인이다. 일자리가 사라진 거, 무역 적자 다 중국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트럼프 1기 때 우리가 조금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 중국만 조금 힘든 것뿐만 아니라 미국도 조금 힘들었습니다. 특히나 미국 농수산, 농업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대두 같은 거 농수산물의 수출이 급감하면서 농부들은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이중적 태도를 보였죠. 중국을 압박하는 건 좋지만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모습을 보인 게 사실이죠. 자, 중국 대두 문제를 보면, 자, 중국인들은 돼지 아니면 힘듭니다. 먹거리 음식 안에 돼지가 없으면은 중국인들은 굶어 죽는다는 얘기까지 있고, 중국의 돼지 값이 오르면은 중국이 굉장히 힘들다는 여러 가지 일설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자, 그 가운데서 돼지를 키우려면 사료가 있어야 되고, 중국 안에서 자기들도 먹기가 쉽지 않은 콩을 사료로서 아주 싸게 수입할 수 있는 데가 미국이었고, 그래서 거기 무역 전쟁을 하면서 서로 으르렁 대면서 중국도 대두에 해당되는 입장을, 나는 우리 이거 수입 안 할 거야. 니네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이렇게 해서 미국 쪽에서도 약간 한번 맞았죠. 야, 요런 게 그때 일기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조금 일어난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상적으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두 번째, 재집권에 대한 크게 동의치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너무 강력하게 외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약간 부장격이 생겼는데, 바로 동맹국들과의 거리가 생긴 거죠. 이 틈을 중국이 아주 교묘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제협정을 쫙 들고 가서 그 당시에 동남아라든지 남미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나라에 대한 인프라, 항만, 도로 이런 거를 좀 깔아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미국이 가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제적 협정을 통해 가지고 그런 그 나라들과 협정을 공고히 해서 약간 든든한 약간 우방 정도를 만들고 있었죠. 그리고 아까도 또 말씀드렸지만, 중국을 민주화하자, 트럼프는 이런 것들은 안 했습니다. 오히려 더 미국의 돈을 지키자, 이런 거에 대한 초점을 맞췄죠.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린다면은,
중국과 그 다음에 트럼프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면전을 가하는데 거기서 군사적 대립?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역 대립? 물론 있겠죠. 그리고 관세 올려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하겠죠. 하지만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중국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 전에도 했고 지금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요 근래 들어서 조금 더 문제됐던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끝나고 나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막 뛰어오르고 그리고 원자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만들고 있는 이러한 물건들이 다 중저가 브랜드입니다. 미국에 보시면은요, 월마트 이렇게 그 팩토리에 가시면 우리로 얘기하면은 뭐 이마트 정도겠죠. 그 중저가 미국 서민들이 이용하는데 거기 그 중저가 브랜드의 99%가 전부 다 중국산입니다. 자, 트럼프가 아무리 세게 뭘 하고 뭘 해도 중국 중저가 브랜드를 늘 쓰고 있던 서민 입장에서 그것이 값이 갑자기 50%, 100% 인상한다? 미국 내 소비자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자, 정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이익이 제 직권을 하더라도 기술 패권을 누가 가져가서 거기에 관련된 자국 내의 국민들과의 이러한 돈독한 관계를 크게 얼마만큼 유지하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맹국들과 미국 중심의 우선주의 안에서 동맹국들이 흐트러질 때 거기에 틈새를 얼마만큼 잘 메꿔서 그 동맹국들과 잘 연결해서 경제적인 그런 발전을 꾀하냐가 중요한 거지, 어떠한 그런 대립적이라든지 경제 문제에 대한 서로의 큰 이해 충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제가 큰 이슈, 또 재밌는 이슈 나오면 바로 또 연결해서 또 다시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